3년째에 접어든 분쟁으로 동유럽의 장기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워싱턴이 설정한 2025년 8월 8일의 마감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전 세계의 시선은 2025년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릴 회담에 집중되고 있다. 이 회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다. 수개월간의 긴장 이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마주 앉을 것으로 예상되며 양측 모두 새로운 전략적 조치를 막 취한 상태다. 이것이 역사적인 합의의 시작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긴장이 다시 고조되기 전에 사전 탐색에 불과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3년째에 접어들어 양측 모두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워싱턴과 모스크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가 인용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회담의 주요 목표는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시점은 불과 며칠 전인 2025년 8월 8일에 러시아가 모든 군사작전을 중단해야 하는 미국의 마감일이 도래한다는 점이다. 유럽연합도 회담 전에 워싱턴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주요 사안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초기 제안을 포함한 여러 개최지를 수주간 검토한 끝에 양측은 2025년 8월 15일 알래스카를 회담 장소로 선택하는 데 합의했다. 이 선택은 안전보장과 상대적 중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확정되었다. 이전에는 터키가 실무급 접촉 장소로 고려되었으나 공식 정상회담 장소로는 선정되지 않았다. 최근 몇 주 동안 워싱턴은 모스크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새로운 무역 및 금융 조치를 발표했다. 2025년 8월 8일자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러시아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계속 구매하는 국가에도 유사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와 미국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2024년 상품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에서 미국으로의 수입액은 약 30억 달러에 불과했으며 이는 2021년에 거의 29억 7천만 달러에서 서울러에서 급감한 것이다. 남아있는 대부분의 가치는 핵에너지 분야와 첨단 제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팔라듐과 우라늄과 같은 전략 자원에 집중되어 있다. 2024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산 전홍축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 HR 104 1041을 법으로 서명했다. 백악관 발표와 미국 의회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 금지는 2024년 8월 11일부터 발효되었다. 미국 에너지부는 전환기간 동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028년 1월 1일까지 조건부 면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로이터는 이 정보를 에너지 당국자의 발언에서 인용했다. 동시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H는 결제 경로와 무관하게 러시아 군수산업 부문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2차 제재 메커니즘을 시행했다. 이 조치는 2023년 12월에 서명된 행정명령 1411414114가 이전의 행정명령 14024, 1424를 수정한 것이며 구체적인 지침은 2024년 6월 OOAC에서 발표했다. 국제경제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워싱턴이 미래의 확대된 조치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선례를 만들기 위해 먼저 일부 경제적 영향을 감수하는 전략이다.
이 접근법은 또한 미국이 다른 나라의 러시아와의 무역 및 금융정책 조정을 요구하기 전에 동일한 기준을 스스로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2025년 8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인도산 일부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로써 해당 품목군의 총 관세율은 약 50%로 상승하게 되었다. 이 조치는 대략 3주 후 발효될 예정이었다. 로이터와 분석 매체 브레이킹뉴스는 미국이 러시아의 주요 교역 파트너를 겨냥한 경제 조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를 뉴델리의 입장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측에서는 외교부 대변인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하루 뒤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국제 언론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중국 텐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회의 일정은 2025년 8월 30일과 9월 1일로 잡혀 있다. 중국 외교부 발표를 토대로 로이터가 정리한 정보에 따르면 이 방문이 성사될 경우 이는 2017년 이후 인도 지도자의 첫 중국 고위급 방문이 되지만 현재까지 뉴델리의 공식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 측에서는 러시아산 석유를 우대 가격에 구매하는 기회를 계속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참여에 관심을 보이는 신호를 보냈다. 채텀하우스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일부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이러한 활동을 브릭스 플러스 브릭스 협력 틀에 통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분석일 뿐이며 베이징이나 브릭스 플러스 측에서 이에 관한 공식 금융 메커니즘은 발표되지 않았다. 협상 테이블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동맹군의 우크라이나 영토 주둔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모스크바는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크림반도를 포함해 현재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를 유지하길 원한다. 러시아 내 일부 분석가들은 경제가 장기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크렘린이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 가능성에 관한 신호를 받는다면 전선을 동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의 최우선 과제는 영토 보전 유지다. 키이우는 나토 가입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위한 기회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점진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검토하라는 워싱턴과 유럽연합의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어떠한 해결책도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강요될 수 없으며 평화 조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키이우가 직접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평화를 위해서는 영토를 거래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점령지 통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유럽 여론에서 강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발언 직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실은 2025년 8월 10일자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영토 평화 시나리오를 거부하며 러시아의 영토 점령을 정당화하는 어떤 합의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많은 국제 안보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경제 및 안보 환경이 유리하게 변한다면 우크라이나는 구속력 있는 안보 보장을 전제로 한 중립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후 재건을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 패키지를 받을 수도 있다. 전장에서 러시아는 방위 생산 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상업용 위성사진과 로이터가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타타르스탄 공화국 알라부가 단지를 포함한 산업시설에서 무인항공기 UAV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관리들은 이 생산 규모가 고강도 공세작전의 필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하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러시아는 오레시니크라는 이름의 새로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라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최대 속도가 마하 10에 이르고 기존의 많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무기의 많은 기술적 재원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현재 공개된 정보의 대부분은 러시아 공식 채널에서 나온 것이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와 이 통신은 오레시니크 발표가 전장에서의 능력 균형을 즉각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정치적 신호의 의미가 더 클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와 함께 모스크바는 S-70 오호트니크, 콘닉 스텔스 공격형 무인 전투기 UCAV를 시험 중이다. 이 기종은 러시아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70의 전투 효율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프로젝트는 여전히 시험 단계에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편인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ATHEMS, 전술 미사일 장거리 정찰, 무인 항공기 등을 포함해 서방 국가들로부터 군사 지원을 계속 받고 있다. 또한 로이터와 AP뉴스에 따르면 독일과 여러 나토 동맹국들이 이 동맹의 조정 메커니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추가 패트리엇 포대를 이전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일부 전술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성공은 아직 전황 균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며 현재 균형은 러시아 쪽에 기울어 있다. 현재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많은 분석가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를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와 비교하고 있다. 두 상황 모두 한쪽이 상대방이 자국 국경 근처에 무기를 배치하거나 배치하려는 것을 보고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데서 비롯되었다. 1962년에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 확대하기보다 봉쇄와 장기적인 경제 금수 조치를 선택했다. 이러한 접근은 때때로 간접 타격이라고 불리며 직접적인 충돌 없이도 장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이 비교는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이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쿠바 위기의 핵심 문제는 미국 영토 바로 옆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반면 현재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은 나토의 군사적 존재와 정치적 영향력이 동유럽으로 확대되는 것과 더 관련이 있으며 이는 성격과 역사 모두에서 다른 맥락이다. 안보 교리의 관점에서 국가의 안전 원칙은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비유될 수 있는데 존재와 생활 환경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최우선에 놓인다. 생존 수준의 위협을 인식할 경우 국가는 안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5년 8월 9일 보도에서 2025년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회담은 결정적인 협상 라운드라기보다 초기 탐색 단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나토 모두 전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 직접 참여하고 도출된 어떤 합의에도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과정의 결과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즉, 러시아의 장기적인 안보 보장, 우크라이나가 수용할 수 있는 영토 합의, 그리고 국내 여론 앞에서의 신뢰성과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로이터는 대화 라운드에서 돌파구를 만들지 못할 경우 상황이 한반도에서와 유사한 수년간의 장기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앞으로를 내다보면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다. 첫째 협상이 실패하면 워싱턴은 기술 및 에너지 부문에서의 제한을 강화하고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과 같은 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둘째 합의에 도달할 경우 전후 단계에서는 서방과 브릭스 플러스 브리브리스 그룹 간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둘러싼 영향력 및 기회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당사국들이 휴전을 하지만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반도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어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은 동유럽의 판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에서 외교 메커니즘과 국제 협력의 역할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지속 가능한 평화 협정이 종종 계산된 양보 구속력 있는 안보 보장,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의 참여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 과정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양측 모두의 유연성일까? 명확하고 투명한 안보 보장일까? 아니면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중재 역할일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이 분석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벨을 켜두시면 전 세계 안보와 정치의 전략적 전개를 다루는 심층 콘텐츠를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